이야 진짜 이 관심 있나요? 관심 있나? 찍어야 되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요즘엔 좀 나태해진 우파푸르나는 한승원입니다. 아니 저는 딱 이거 보자마자 이걸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을까 해가지고 좀 서칭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 실 오너분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극명하게 갈립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두 가지로 갈리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실 오너분들이 진짜 다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실 오너분들도 야 다 개 별로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곳들도 있고, 근데 이 링컨의 에비에이터 페이스리프트를 보여드릴 텐데 이 실 오너분들의 반응이 왜 두 가지로 나뉘냐? 하나는 차가 진짜 만족스럽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저도 이거 타봤거든요. 기대 1도 안 했는데 차 너무 좋은 거야. 에어서스, 실내 오디오 장난 아니에요. 오디오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시트 착좌감이나 이런 전체적인 이 주행 질감부터 시작해가지고 차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에비에이터야? 야 이게 링컨이야? 이런 만족도가 진짜 높은데 왜 그러면은 이 실오너분들이 이 난리냐? 감가도 개오집니다. 아니 어떻게 감가가 이렇게 셀 수가 있나? 아니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지금 이제 두 가지거든요. 리저브나 블랙 라벨 이제 가격이 인하됐어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 보통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전에는 9,200막 이랬는데 이번에 9,100만 원으로 이 리저브가 좀 다운이 됐고, 그다음에 블랙 라벨도 한 1억 700에서 이번에 1억 600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다 인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편의 기능 이런 것들은 더 좋아졌죠. 물론 이 차는 사치성이야. 결국에는 이제 감가가 되기는 해. 모든 차가 다 똑같아. 그래도 그 선이라는 게 있는지 이게 너무 많이 되니까 좀 오너분들이 좀 욕을 하는 그런 브랜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차로만 놓고 보면 진짜 생각보다 기대를 하는 것보다 좋은 차입니다. 어떤 차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디자인은 우리가 이전에 극찬했었던 노틸러스 아시죠? 노틸러스랑 비슷하게 생겼죠. 헤드램프도 그렇고 그릴도 그렇고, 근데 좀 더 달라진 거는 이 하단 쪽에 있는 에어 인테이크를 좀 더 크게 만들어서 기존의 이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올드했어요. 약간 헤드램프도 그냥 짧아가지고 되게 어떻게 보면 좀 클래식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노틸러스의 반응이 좋다 보니까 노틸러스 느낌, 그 다음에 라디에이터 그릴도 좀 크게, 이제 에어 인테이크의 크기도 좀 키워서 차를 조금 더 날렵한 느낌. 이 좌우에 있는 이 에어 커튼, 요런 범퍼의 그런 포인트만 봐도 이 에비에이터가 어떤 걸 추구하는지 딱 느낌을 보시면 알 수 있죠. 게다가 요거 이게 이제 보면은 이게 문 닫고 딱 보면 이게 불빛 들어오죠. 쫙쫙 이게 뭐야, 불빛 쫙쫙 들어오는 거, 이게 들어오는 거. 이거 웰컴 라이트. 자, 근데 이게 단순히 웰컴 라이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에어서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차고 높이 조절을 알아서 취익 해줍니다. 근데 이게 빨라. 우리가 그 파나메라 갔을 때 그 있잖아요. 옆에 가서 딱 문 열면 갑자기 차가 푸쉬 올라가고서는 문 닫으면 푸쉬 내려가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또 바라봐도 되기는 해요. 왜냐면 이 에비에이터를 타는 분들이, 이 실 구매 분들이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차고 높이 조절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차를 좀 더 편하게 탈 수 있게끔 만들어주네 하는 그런 안정감을 들게 하는 거죠. 보통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각자들 그 고유의 그 명칭 이름이 있어요. 그냥 뭐 웰컴 라이트 이렇게 안 하고, 웰컴 라이트 사실 그 BMW나 뭐 이런 데도 웰컴 라이트라고 하긴 하는데 링컨은 링컨 엠브레이스라고 부릅니다. 뭔가 좀 다르긴 하죠. 그 다음에 링컨도 나름 역사랑 전통, 그리고 약간 이 매니아층도 굉장히 많은 브랜드예요. 벤츠가 스타로고 오지게 많이 박아놨죠. 링컨도 링컨 마크 여기 오지게 박아놨어요. 잘 보면 알겠지만 링컨 미국 차는 크롬이 많이 들어가면 되게 고급차라는 인식들이 좀 많아요. 크롬 오지게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에비에이터라고 레터링도 있고 이런 은각 같은 게 해가지고 포인트를 쭉 주잖아요. 그리고 이 바람개비 휠 딱 봐도 엄청나게 커 보이죠. 22인치인데도 휠하우스나 차가 워낙 크니까 너무 커 보이지도 않고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 뭐 구멍 있죠. 이거 뭘까? 만약에 이 키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가 떨어졌어 이러면은 여기 구멍 있거든요. 여기 넣고 돌리면 돼요. 열렸죠? 그냥 수동 넣고 닫는 거 있잖아요. 그거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또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미국 차면 비밀번호 치는 거. 나는 이거 귀찮게 이거 키 들고 다니는 거 싫어. 물론 현대나 기아 뭐 이런 제니스 같은 경우 이제 디지털 키 2 나와가지고 핸드폰 어플로 다운받아서 할 수 있지만 미국에 또 그 감성 이게 옛날부터 있었거든. 제가 처음 봤을 때 이거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차 키를 넣고도 그냥 이거 넣고 비밀번호 설정해서 잠그면 됩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짝 손잡이도 이거 왜 이렇게 기냐 이거. 야, 이거 다 큼직큼직하게 해 그냥 이따만해 그냥.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이거? 어디서 봤더라? 오늘 아침에도 본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밑에 있는 크롬이 라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옆에 이 측면 라인. 그러니까
보면 차를 딱 보면요 여러분들 브랜드에서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몇 가지 보입니다. 에비에이터는 제가 자꾸 크롬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 중간 이쪽 B필러, A필러부터 여기 이어지는 이 크롬 다른 차도 있어요. 다른 차도 있는데 다른 차는 얼마네요? 한 요 정도 하잖아. 근데 얘는 이만합니다. 이만하게 밑에 하나 있고 위쪽에도 크롬이 들어가고 루프 라인도 약간 반무광이지만 크롬이 들어가요. 우리 고급차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물론 고급차 맞아요. 에어서스도 들어가고 주행질감 미쳤습니다. 차는 디자인이 전부가 아니야. 저는 진짜 솔직히 이 에비에이터나 링컨 브랜드 볼 때마다 너무 아쉬운 게 차는 진짜 좋아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제 감가가 방어가 안 돼. 그리고 고장률이 좀 있어. 미국 차들이. 그리고 이런 후면부는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아요. 약간 후면도 좀 세련되게 좀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긴 있는데 그냥 똑같네요. 그리고 이 재미나게 포드 고급차가 링컨이잖아요. 현대 고급차가 제네시스처럼 트렁크 여는 버튼 위치가 똑같고요. 여기에 조그맣게 자동차 트렁크 여는 버튼이라고 여기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불친절하지 않나. 이게 너무 불친절하다. 왜냐 이 차 사시는 분들 어때요? 나이대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이게 보이겠냐는 거야. 비하 발언이 아니라 그래도 뭔가 좀 그림이 크게 들어가 있어야지. 이게 그림이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있어가지고 이거. 근데 이게 면발광 이거 텔램프 이쁘다. 이게 밤에 보면요 차는 되게 다양한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얘가 이 중간에 보면 이게 면발광처럼 이렇게 쫙 안에 이렇게 들어있죠. 이게 일자로 밤에 봤을 때 쫙 깔려 있고 차가 진짜 전폭이 넓고 커요. 큰 차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불빛이 딱 들어오면은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 오, 저 차 뭐야? 저 차 그랜저인가? 아니야, 포르쉐 아니야? 그런 느낌. 그랜저 일자, 포르쉐 일자, 링컨 에비에이터도 일자. 고급차. 어우, 광활한 이 공간 보세요 그냥. 이 3열도 이렇게 그냥 딱 누르면 이거 딱 전동으로 그냥 다 되고 이거 말이야. 그다음에 요 밑에도 수납함. 이렇게 이제 밑에 수납 공간을 또 사용할 수가 있고 여기 위쪽에는 이게 하나 덧댄 것 같은데 확실히 그냥 얘가 그냥 익스플로러라 보시면 돼요. 저 앞에 익스플로러 보이시죠? 같은 플랫폼이고 하는데 좀 다른 거는 얘는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어서 차고 높이 조절도 그냥 알아서 어느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거죠. 자, 문 열 때도 소리가 나요. 띠링띵띵. 이게 유럽 귀족이나 미국 귀족들 보면 그 집에서 문 열 때 특유의 그 종소리나 그 초인종 소리 있거든요. 그거 약간 따라한 느낌이에요. 왜냐면 그 미국 귀족네 집 가봤니? 가봤어? 못 가봤지? 에이, 그거 못 가봤냐. 난 자주 가보잖아. 가보면 그 귀족마다 그 초인종 소리가 다르거든. 진짜 옛날에는 링컨이 귀족들이 타는 차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거짓말로 하는 얘기가 아닌 거죠. 게다가 이 문 열면 안에 모터가 있어가지고 그냥 안쪽에 손잡이 그 레버를 누르면 살짝 그 모터가 탁 쳐지면서 문이 열립니다. 문이 되게 무거워요. 이게 되게 무거운 문이거든요. 그런데도 좀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안쪽에서는 버튼을 통해서 누르면 문이 열려요. 야, 근데 이거 만약에 이거 전정돼서 문 안 열리면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진짜 어떻게 나가냐? 이 레버 어디 있냐? 했더니만 씨발 진짜 레버 어디 있냐 이거? 레버 어디 있지? 없죠? 그리고 이렇게 선 커튼도 있고 얘가 지금 우리가 지금 타는 게 리저브라서 소프트 클로징이 없는데 리저브 말고 블랙 라벨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클로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게 뭐 터치 패널이나 여기 이제 C타입 단자 2개, 그다음에 요거 보면 220V 요것도 있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중간에 컵홀더 사용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거 이렇게 당겨서 콘솔처럼 이렇게 그냥 손바지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두툼해요. 진짜 엄청 두툼해요. 정말로 그 약간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그 진짜 시트 두툼한 거 리무진 시트라고도 하잖아요. 막 우등버스 타면은 막 진짜 두툼한 시트 있는 거 아시죠? 이게 진짜 시트 두툼해요. 근데 1열과 차이점은 1열은 이 시트 여기 앞에 보이죠? 약간 몸을 좀 잡아주면서 두툼하다면 그냥 2열 시트는 시트 자체가 엄청 두툼해요. 게다가 시트 포지션도 좀 높은 편이라 딱 앉으면 편하다 이렇게 정리가 다 됩니다. 시트가 6대4가 아니라 그냥 3대3대3 뭐 아니면 3대3대4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중간 시트는 거의 움직이지가 않고 가만히 있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접어놓든지 이렇게 해서 사람이 탈 수가 있어요. 근데 익스플로러는 생각보다 3열을 많이 활용을 하는 반면에 이 에비에이터도 3열을 활용 많이 안 합니다. 공간도 비슷하고 다 비슷하지만 좀 차이점은 시트 포지션의 위치가 에비에이터가 익스플로러보다 좀 더 높아요. 이게 좀 더 위에 좀 떠 있는 듯한. 팔걸이가 아까 익스플로러는 이렇게 이 중간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위에 있으니까 이 C필러의 유리가
훨씬 커요. 스포일러가 좀 좁거든요. 근데 훨씬 크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데는 에비에이터가 조금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이 전 들기는 한데, 생각보다 에비에이터의 실제 오너는 이 3열 잘 안 씁니다. 쓰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비중이 많이 없어요. 그냥 좀 고급스럽게 4인 가족이 타는 분들이 많은 거죠. 야, 실내도 진짜 되게 많이 바뀌었네요. 요 이 등받이의 각도가 단순히 그냥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나눠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요 허벅지 받쳐준 레그레스트 있죠. 레그레스트도 오른쪽 왼쪽을 나눠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시트 조절할 수 있는 차는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오디오, 진짜 정말 오디오 끝판왕입니다. 얘는 오디오 하나만으로도 웬만한 게 다 정리가 끝나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커진 13.2 대형 디스플레이, 그리고 얘가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이다 보니까 OTT 웬만한 거 있죠, 그 다 됩니다. 유튜브 같은 것도 다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OTT 시스템도 다 되어 있고, 터치 반응들도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고 한글화 작업도 완벽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어요. 실내 공간이 좀 넓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통째로 이렇게 막 트레이처럼 뚫어놓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면 좋겠지만, 약간 고급스럽게 한다고 무선 충전 패드 넣어놓고 막 컵홀더 넣어놓고 막 이러니까 약간 공간은 좀 협소해요. 물론 요 밑에 트레이가 있어서 수납함이 있긴 있지만 굳이 이거를 나눠 놓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나로 통으로 좀 해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지만, 여기 또 센터 콘솔에는 또 엄청 깊은 공간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이거 잘 안 쓰잖아요. 그거 생각한다면 이 부분을 좀 더 활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고급차 막 이러면 핸들 막 뭐 움직임 막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은 얘 고급스러운 움직임이라는 건 도대체 뭔 소리야? 뭐, 자 보세요. 출발할 때 이런 것들 부드럽게 쫙 힘있게 밀어줄 거. 얘가 한 400마력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마력이 중요하잖아요. 저 차 리뷰할 때 막 마력 이런 그냥 알려만 드리지 막 중요하다 막 얘가 한 200 이런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어떤 구간에서 어떻게 세팅하는지에 따라 이 느껴지는 운전자의 전달, 느낌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에비에이터는 어떤 분들이 탄다 그랬어요? 연령층이 높다 그랬죠. 저속에서 막 엄청나게 빠른 반응으로 막 스포티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이렇게 묵직하게 밀어주면서 눌러주면서 힘있게 나가 이런 힘들, 이런 것들이 이 차를 구매하는 분들의 눈높이와 시선에는 되게 매력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플래그십 SUV들이 이렇게 움직여요. GLS 뭐 아니면은 뭐 레인지 로버 뭐 이런 차들, 뭐 벤테이가 다 이렇게 묵직하게 밀어줍니다. 이런 차들의 또 특징이 저속에서 이렇게 좀 살살살 밟으면은 안 나가는 거 아니야? 답답하게. 왜냐면 한 대포 느리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한 대포 느리게 일부러 나가게 만든 거라 한 대포 느리게 나가는데, 이게 힘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냥 밟으면 미친 듯이 나갑니다. 진짜 이 크기와 이 무게인데도 불구하고 나가는 반응이 말도 안 돼요. 항상 저희 시승하는 코스 보면 되게 일정한 곳을 시승을 해요. 그러니까 고속주행이 필요한 곳이면 이제 고속도로로 차를 올리고, 그냥 도심에서 승차감 위주를 좀 만약에 테스트한다 그러면 같은 코스를 계속 돌아요. 차만 바뀌고 같은 코스를 타면 그 차 대비 얼마나 이 차의 승차감과 주행감이 다른지 이런 것들을 좀 체감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포드 익스플로러 타다가 이 에비에이터 타니까 이거 양탄자 위에 타고 있는 것 같네. 노면에 있는 이런 충격들도 꽤 많이 흡수하고, 물론 그렇다고 이제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으면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승차감은 뭐 뭔가 충격들 막 다 흡수하고 다 부드럽고 막 이런 것들을 막 기대를 하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생각보다 승차가 편합니다. 진짜 생각보다. 그 생각보다라는 기준이 좀 이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저는 만약에 이제 평가를 굳이 한다면 같은 동급 독일 1억대 언저리 차들, 그러니까 리저브가 이제 9천이고 이제 블랙 라벨이 1억 600이잖아요. 이 금액대의 독일 차보다는 한 체급 위의 승차감과 주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 엄청난 칭찬이에요. X5가 딱 이 가격대잖아요. X5가 더 비싸요. 근데 승차감이나 이런 럭셔리, 얘 스피커가 레벨 울티마거든요. 스피커 개수가 29개요. 29개. 여 위에도 있어, 스피커가. 노래 틀어도 위에서도 나와. 그러니까 제가 X5 진짜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이 급에서 진짜 감가율만 얘가 좀 없다면, 저는 전체적인 느낌에서, 저는 차에서 보는 시간이 워낙 많으니까 얘가 더 좋아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물론 X5가 주행, 감가, 브랜드 밸류 뭐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 링컨 에비에이터보다 좋죠. 근데 그냥 계급장 떼고 브랜드 떼고
그냥 차로만 놓고 본다면 이 주행의 편안함, 부드러움, 그다음에 오디오 사운드 이런 부분에서는 에비에이터가 한 단계 저는 더 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애초에 이 차를 구매하는 분들의 그 대상이 GV80이랑 많이 비교를 해요. GV80이 실제로 막 엄청 스포티하거나 그런 걸 원해서 사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고급스럽고 무난하게 탈 수 있고 그냥 가족들과 함께 탈 수 있는 그런 고급차를 선호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1, 2천을 더 줘야 되긴 하겠지만 더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냐라고 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AS와 잔고장 요것만 빼면 가치가 충분히 있긴 있습니다. 송풍구 주위에도 크롬을 더 떼놨어. 야, 이 레버도 그렇고 고급차다. 이런데 여기 허벅지 받치는 데 있죠. 이거 여기도 가죽이야, 가죽. 이 밑에는 플라스틱이긴 하겠는데 가죽입니다. 이 부분도 다 가죽이고. 근데 이게 좀 화질이 좀 지금 보면 디스플레이가 안쪽으로 좀 밑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카메라로 보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위에서 밑을 내려보는 느낌이에요. 살짝 밑에 정보들이라든지 이런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 내 시트 포지션을 잘못 맞췄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냐 봤더니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정말 큽니다. 그러니까 굳이 계기판이 아니라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면 돼요. 클러스터는 그냥 보조용이고 메인 디스플레이가 엄청 크고 웬만한 게 다 정보가 다 위에 나와요. 그러니까 운전 시트 포지션도 굳이 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 이 클러스터에 맞추는 게 아니라 등받이 각도를 조절해서 정면에 있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정말 큰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맞춘다면 시트 포지션이 딱 맞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센터에 있는 디스플레이와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이 수평의 위치가 맞거든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이 클러스터는 뭔가 애매해.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맞추는 시트 포지션이 아니라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기준으로 시트 포지션을 맞추면 딱 맞는 거죠. 그리고 주행 보조 시스템, 웬만하면은 독일 차도 되게 뛰어나잖아요. 미국 차도 이 주행 보조 시스템이 뛰어날까 하는데 링컨 에비에이터 주행 보조 시스템은 현대 HTA2 수준의 주행 보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 깜빡이 방향 시스템 키면 헤드업에 안 나오거든요. 얘는 나옵니다. 중간에 있는 이 클러스터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다 나와요. 이 큰 유리를 여기다 활용하는 거죠. 차 진짜 좋은데요? 물론 좀 아쉬운 거는 사이드 미러가 좀 생각보다 좀 사각지대가 좀 있어요. 이게 왜냐면 오른쪽은 광광인데 왼쪽이 아니라서 이게 사실 매번 미국 차들의 단점이죠. 이거 근데 애프터 제품 있어요. 이거 빼가지고 광광 미러로 바꾸면 되기는 한데 우리나라에 맞춰지지 않은 차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다 감안하고 구매하시는 거예요.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차의 평가에는 달라진다. 꼭 명심하십시오. 진짜 생각보다 놀라웠어요. 물론 제가 링컨에 대해서 나쁜 기억들이 없어요. 항상 타보면 기대치보다는 이상이었어요. 근데 감가가 좀 세고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지가 않아서 고민인데 한번 방문해서 직접 타보면 진짜 좋은 차구나. 이거 미국에서 귀족 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브랜드 밸류를 좀 더 높이고 AS망이랑 잔구장만 좀 없다면 훨씬 더 괜찮은 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진짜 꼭 한번 제가 구매해서 접해보고 싶은 차이기도 해요. 포드 링컨 철수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딜러사에서 오히려 코리아의 역할을 지금 해서 가격을 지금 다 낮추고 있거든요. 익스플로러도 그렇고 이번에 에비에이터도 페이스리프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100만 원씩 인하가 됐어요. 더 공격적인 가격 정책과 거품을 걷어낸 가격, 그리고 빠른 AS와 잔고장 없이 좀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선인 자동차와 프리미엄 모터스가 합작을 해가지고 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포드, 링컨 걱정 안 하고 구매하셔도 되고, 수원 선인 자동차에서 빌렸거든요. 수원에 있는 분들은 직접 연락 주셔가지고 방문해서 꼭 한번 타보세요. 오파 얘기가 전문적이지 않은 것 같아도 그래 좀 재밌었어 하시는 분들은 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의견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나도 그럼 좀 더 여러분들 시선에서 한번 이야기해봐야지 라는 깨달음을 저도 얻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또 좋아요가 많으면 되게 저에게는 힘이 또 됩니다. 좋아요도 꼭 많이 남겨주십시오. 아마 이 영상이 설날에 올라가나 그러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막간의 타임을 이용해서 우파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바흐가르트가 시즌2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요. 리뷰가 3,000개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여줬던 방향제인데요. 바흐가르트 시즌2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조금 작게 해서 어떤 차든 실내에 잘 녹아내리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죠. 달라진 부분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요게 중간에 바흐가르트 이 로고가 그냥 검정색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제 금색 로고로 들어가느냐 요 차이가 있고요. 크기는 작아졌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리필 킷 요거 있죠. 요게 기존에 있었던 거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36,500원이었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29,000원대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다가오고요. 향이 또 되게 지속적으로 오래 가요. 그래서 바흐가르트가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파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